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 눈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나 봄의 불청객, 황사가 찾아오는 봄이 되면은 눈물이 줄을 흐른다고 안과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느는데요. 자, 오늘은 왜 눈물이 나고 도대체 어떻게 눈물 흘림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림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눈가가 짓무르고 아프다, 안경에 김이 서린 것처럼 뿌옇게 흐려서 자꾸 닦게 된다, 눈물 때문에 여자분들은 화장이 지워진다, 야외 활동, 운동할 때나 등산할 때 자꾸 눈물을 닦느라 번거롭다 등의 불편감들을 호소하십니다. 눈물 흘림증은 나이에 따른 상관관계가 높으며 특히 중년, 노년의 여성분들에게 많은 질환입니다. 백내장, 눈꺼풀 처짐과 더불어 안과를 찾는 중노년 어르신들의 3대 안과 질환으로 결코 드문 증상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에이, 나이 들면 다 눈물 나는 거지 뭐 하면서 이런 눈물 흘림을 가벼운 증상에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눈물 때문에 눈을 자꾸 비비게 돼서 눈에 충혈이 생기고 또 만성적인 안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진처럼 눈물 주머니에 심한 염증이 생겨 눈 안쪽이 붓고 위험한 이 감염증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경우에는 참지 말고 안과에 오셔서 초기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간단히 눈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나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만들어지는 눈물샘은 우리 눈의 바깥 위쪽에 있는 이 아몬드 크기 조직의 눈물샘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눈물샘은 눈물을 만들어 저장하고 있다가 슬픈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눈물을 배출해 안구 표면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보습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은 눈을 적신 후에 눈과 코를 연결하는 요 코 눈물관이란 기다란 길을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코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약을 눈에 넣은 후에 씁쓸한 맛을 입에서 느끼는 것도 이 코 눈물관을 통해서 안약이 눈에서 코까지 또 입까지 내려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걸까요? 쉽게 우리가 이 상수도와 하수도, 상하수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도꼭지를 세게 틀고 세면대에 물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물이 이 세면대 밖으로 넘치는 경우에는 나가는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하수도가 잘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어서 물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눈물 흘림증 원인도 눈물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눈물이 나가는 이 눈물길, 눈물 배출 장애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눈물이 과도하게 많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물이 많이 분비되는 원인은 역설적으로 눈이 건조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눈싸움을 한다고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서 깜빡거리지 않고 오래 있으면은 눈이 마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이 건조하면은 눈물이 나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눈물샘이 위축이 되고 또 여러 호르몬 감소로 눈물 생성이 저하되죠. 또한 당뇨병이나 류마티스 같은 이런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건조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이 건조하면은 외부 자극에 눈이 취약해져서 찬바람이 불거나 추운 곳에 있으면은 이 반사적으로 자꾸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안면마비나 아니면은 이 속눈썹이 눈을 이렇게 찌르는 경우에도 자꾸 눈이 자극돼서 이 자극에 의한 눈물 흘림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는 이런 눈물을 만들어내는 눈물샘에 종양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눈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눈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눈물 배출에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에 문제가 있거나 눈물소가, 눈물주머니, 코 눈물관과 같은 눈물 배출로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눈물샘에서 나온 눈물은 눈이 깜빡거리는 힘에 의해서 하수도인 안쪽에 코 눈물관 입구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눈꺼풀이 늘어나고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꺼풀에 깜빡거리는 힘이 약해지면은요, 눈물을 안쪽으로 밀어주는 눈물 펌프 힘이 약해져서 눈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눈에 고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늘어난 아랫 눈꺼풀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수술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눈을 적신 이후의 눈물은 눈물점, 눈물소관, 그리고 코 눈물길을 거쳐서 코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요 코 눈물길, 요 관이 좁아지게 되고 하수도가 막히는 것 같이 되어서 눈물이 자꾸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중간에 더 이상 눈물길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젊은 층에서도 눈물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심한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앓고 난 후에 염증에 의해서 눈물길이 협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눈 화장을 짙게 하는 경우에 화장품이 자꾸 눈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서 이러한 협착을 만들기도 합니다. 눈물 흘림의 원인을 알아보는 검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안과 외래에서도 복잡한 검사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안 건조증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눈썹이 말려서 눈을 찌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눈물길 관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눈물점에다가 뭉툭한 주사기로 물을 흘려가지고 물이 코로 잘 넘어가는지 아니 막혀 있으면은 이 코로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역류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길 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 흘림의 치료 역시 우리가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크게 약물 치료, 시술, 수술의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이 눈물이 나가는 배출로는 정상이고 이 눈물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데요. 주로 안구 건조증에 의해서 반사성으로 눈물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인공 눈물을 전환하면은 눈물이 줄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왜 자꾸 나는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약을 처방해 주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구 건조증의 경우 인공 눈물로 눈을 보호해 눈의 자극을 줄이면은 눈물 흘림이 곧 좋아지게 되죠. 또한 눈썹이 안으로 말려서 눈을 찌르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속눈썹을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눈물길이 막혔다면은 단순한 안약만으로는 안 되고요.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눈물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고 증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은 눈물길을 넓혀주는 실리콘관 삽입술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 눈물길에 이런 투명한 실리콘 튜브를 끼워 넣는 건데요. 이 국소마 치료 한 5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하고 별다른 합병증이 없는 시술인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효과가 없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고요. 효과가 있더라도 이 실리콘 관을 수개월 후에 다시 뽑게 되는데요. 뽑고 난 뒤에 다시 눈물길이 좁아지면서 눈물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시술로는 이 눈물샘에 보톡스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톡스를 눈물샘에 놓게 되면은 눈물샘에서 눈물 분비 기능이 마비가 되죠. 마치 세면대 수도꼭지를 잠그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치료는 보통 악어 눈물이라고 하는 안면신경 마비 이후에 신경 이상 재생으로 인해서 눈물이 과도하게 흐르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요. 또한 눈물길이 막혀 있는데 나이가 지나치게 많아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또한 여러 가지 형편상 수술이 당장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에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눈물길이 완전히 막혀 있다면은 실리콘관 삽입술이나 보톡스보다는 막힌 눈물길을 대신해 우회 통로를 만들어주는 눈물길 수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눈물길 수술은 눈물 주머니와 코 사이에 있는 뼈에 작은 구멍을 낸 다음에 눈물 주머니와 코아이 직접 연결되도록 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로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래에는 옛날처럼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코 내시경을 이용해서 비절개로 내시경 쪽 이 눈왕 비관 문합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흉터가 없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른 것이 큰 장점이겠습니다. 보통 수술을 한 다음에 이 수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길이 막히지 말라고
투명한 실리콘 튜브를 끼워 놓는데요. 실리콘 튜브 때문에 심한 불편감이나 이물감들을 호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 눈물이 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눈이 건조하거나 눈썹이 눈을 찌르는 등 자극에 의해서 눈물이 지나치게 많이 과도하게 나는 경우, 또한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눈물을 짜주는 이 눈물 펌프의 힘이 약해지고 장애가 있는 경우, 또한 마지막으로는 후천적으로 눈에서 코로 나가는 요 코 눈물길이 막혀서 배출이 안 되는 경우, 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역시 각각의 원인에 맞추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건조증에 의한 경우에는 눈물약을 넣어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고요. 또한 눈물길이 좁아진 경우에는 실리콘이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눈물샘, 보톡스 주사 치료 같은 시술을 해볼 수 있고요. 눈물길이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코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눈왕 비강 문합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물은 눈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눈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하지만 물도 흐르지 못하면 썩는 것처럼 눈물이 고여있고 내려가지 못하면 눈에 염증을 일으켜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물이 많이 흘러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라면 이 눈물길이 막히지 않았는지 검사를 받아보고, 막혀있다면 눈물길을 넓혀주는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안과의 신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